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도 넘어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법 이제 또 단원 수가 넘어가네요. 이번 단원은 이제 기체예요. 기체에 대한 얘기고, 이제 기체의 성질과 압력, 기체에 관한 법칙, 뭐 쭉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내용적으로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약론적인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기체 파트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이미 기본적으로 하고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해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뭐 보일의 법칙, 샤랄의 법칙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약론적인 부분들 볼 거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돌턴의 분합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하고, 이제 그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차이점이 뭐겠니? 이상 기체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체의 차이점이 당연히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고,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뭐 수식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 대학교 2학년 과정 가시면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는 것들을 하겠지만 일반학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안 하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유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는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뭐 중고등학교 과정하고 뭐 크게 다른 거는 있을까 글쎄. 일단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체 분자 운동론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 시간도 다뤄요. 물리 시간.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이 기체 분자 운동과 관련된 그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다뤄요. 우리 이제 제 교재에도 유도하는 과정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학적인 수준에서 그 과정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충격량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화학 중에도 이제 물리화학이라는 걸 공부하시면 좀 더 하겠지만 일반학적인 내용에서는 그렇게 굳이 다루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본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저 앞쪽에서 뭘 했냐면은 아보가드로 했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할 때 제가 항상 그랬어요. 기체를 표현할 때는 기체를 표현할 때는 항상 P, V, N, T 요 네 가지의 변수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자, 일단 먼저 기체에 대한 성질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도 나와 있고요. 저 몇 페이지야 이게? 32페이지에 있네요. 이제 기체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체는 모양과 부피는 닿는 용기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뭐 기체, 액체, 고체 및 상평형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뭐 이러한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보고 가면은 이제 물질을 보게 되면 이제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죠. 이렇게 있고 고체, 액체, 이렇게 기체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얘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상변화라고 하죠. 당연히 얘네들이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내가 이러한 상변화를 일으키려면 온도와 압력 조건을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고체는 이제 우리가 모양 있죠. 모양이 일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피도 일정해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액체는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모양은 누구에 따라 가요? 담는 용기에 따라 가죠. 근데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항상 일정하죠. 부피는 일정하고요. 기체는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주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 뭐 기체의 부피 얘기하잖아요. 기체의 부피? 그럼 기체 부피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일정하지도 않은데. 기체의 부피는 뭐를 따지냐면 기체의 부피는 담는 용기의 부피죠. 기체의 부피는 담는 용기의 부피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 안에 1리터 용기 안에 기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기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고 해봅시다. 요걸 꺼내가지고 제가 2리터 용기 담아. 2리터 담으면 입자의 개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입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입자의 개수는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뭐라 하지? 몰수네요. 그지? 몰수가 변화가 없어. 몰수가 변화 없는데 뭐가 변했어? 부피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VNT 관계에서 얘는 일정한데 지금 보니까 뭐 얘는 이런 게 변했네요. 그죠?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뭐 이런 것도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의 변수를 다 같이 물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문제는 기체의 행동이라든지 기체의 어떤 양론을 볼 때는 뭐가 일정한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놈은 뭐라고? 기체라고 하는 놈은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 누구에게 결정돼? 닿는 용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고체와 액체 달리 압축성이 크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얘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다. 되겠죠? 분자 간의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체 부피를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고체 부피를 얘기할 때는 이제 고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고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뭐야? 고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요 입자들의 부피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즉 입자 자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를 합하면 고체 부피가 돼. 구성될 때는. 근데 얘네가 기체가 되면 용기 부피라고 했죠. 용기의 부피가 있는데 용기에 비하면 요 입자들이 뭔 거야? 점인 거야. 거의 부피가.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용기 부피가 엄청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입자의 사이 거리가 멀다. 머니까 느슨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을 시키면 압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고체 물질을 압축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축이 안 되지. 이미 가까이인데 어떻게 압축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체는 고체와 액체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낮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라 할지라도 밀도가 뭐예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질량이라 할지라도 기체 부피가 제일 크죠. 그죠? 기체나 액체는 입자 자체 부피를 얘기하는 거지만 기체 부피는 뭐야? 그 입자가 기체되어서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거죠. 기체 혼합물을 이제 반응 안 하고 그냥 섞었다고 했을 때 얘는 항상 어떤 운동을 하는 거야?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이 무질서한 정도가 어때? 제일 커요. 누구에 비하면? 고체나 액체에 비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섞으면은 잘 섞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골고루 섞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체에 대한 표현을 제가 예전에 우리가 아보가드로 할 때 네 가지 했죠. 그죠? 네 가지 했을 때 네 가지가 뭐였어요? 자, 온도하고 압력이 있었죠. 그죠? 자, 모든 기체는 종류에 무관하고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V와 요 N 값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어떤 기체가 22.4리터 있습니다. 그럼 얘가 1몰입니까? 아니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몰수하고 질량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성이 정해져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온도와 압력이 달라진다고 해서 질량이나 몰수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정량의 기체를 담고 걔를 가열했다고 해서 질량이 달라지지는 않지. 그지? 그거에 반해서 이제 부피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몰이다. 1몰 기체가 뭐 이런 부피 담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피 담겨질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뭐가 달라져? 부피는 달라지지만 뭐는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몰수로 갖고 오게 되면 질량의 변화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피 조건으로 준다든지 압력 조건으로 주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제 온도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들이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기체를 측정할 때는 기체에 대해서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죠. 그렇죠? 기체의 압력. 그죠? 물론 이제 뭐 액체 압력도 될 수 있지. 물의 압력이 뭐 수압 이렇게 하지만 화학에서 뭐 수압을 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체 압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통은 압력의 단위가 뭐예요? 압력은 이제 보통 이제 프레셔죠. 그러니까 P라고 이렇게 주로 써요. 압력을 이렇게 쓰고요. 얘는 단위 면적당 항상 이제 단위 어떤 기준은 분모에 간다고 그랬죠. 가해지는 압력으로 얘기를 해요. 힘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는 이제 면적이고요. 얘는 힘이에요. 얘는 힘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A라고 하는 단위를 뭐 쓰냐면 이렇게 미터의 제곱을 써요. 힘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렇게 뉴턴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어쨌든 분자는 힘에 대한 단위고 분모는 면적에 대한 단위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질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질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질량을 가진 한 포인트다 그러니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은 보통 있잖아요. 어떤 한 점을 딱 때릴 때 이제 힘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이러한 기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어떠한 면적에 그 입자들이 가해지는 힘의 크기로 표현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힘이라고 해서 압력 같은 게 아니죠. 그죠?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발을 밟았어. 이제 어떤 여자분이 밟았어. 운동화 신고 있으면 덜 아프지만 이거 이런 거 밟으면 아프지, 그지? 왜? 여기 힘이 다 여기 쏠리니까, 그죠? 그래서 다 아니면 일단 가해지는 힘. 그래서 이게 킬일이잖아, 킬일. 나를 죽인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대기압을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측정했냐면 처음에 누가 쟀냐면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이제 측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바로미터. 바로미터라 부르고요.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누굴 재는 거냐면 얘는 대기압을 재는 거야. 대기라는 게 뭐야? 공기지, 공기. 응? 우리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공기. 그래서 이제 대기압을 재는 측정 기구를 바로미터라고 이제 불러요. 되겠죠? 바로미터라 부르는데 자, 이걸 이제 이탈리아 과학자인 토리첼리가 실험을 해서 이제 알아냈죠. 이거 중학교 때 나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기압 저압 이런 거 배워서 나와요.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수은이죠. 수은은 이제 화학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수은을 담아 놓고요. 처음에 어떤 이제 시험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제 여기다가 수은을 담아요. 또 이렇게 담아서 얘를 확 뒤집어요. 뒤집게 되면은 자, 이 뒤집는 순간 요 액체가 내려오면서 요 위쪽은 뭐가 돼? 진공되고요. 거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요 수은 기둥이 올라간 높이가 얼마야 지금? 760mm야. 되겠죠? 760mm인데 우리가 이게 올라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 거야. 여기서 지금 뭐가 누르고 있어? 공기가, 애트모스피어라는 게 이제 공기지 대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찍어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어? 여기 올라갔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력이 가졌을 때 수은 기둥을 올릴 수 있구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수은 기둥을 760mm까지 올릴 수 있는 압력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바로 1기압, 1atm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atmospheric pressure의 약자예요. atmospheric pressure를 이제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자,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760mm Hg입니다 쓰는 거야. 항상 뭘 표시해줘야 되냐면 얘를 같이 표시해줘야 돼. 무슨 물질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물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밀리미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센치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얘는 76cm Hg라고 쓸 수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실험 누가 했어? 토리첼리가 했지. 그래서 얘를 760토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760토를 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물의 밀도는 기본적으로 얼마예요? 물의 밀도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쓰냐면 1g/ml예요. 되겠죠? 근데 자, 수은의 밀도는 얼마냐면 수은의 밀도는 13.6g/ml예요. 그러면 밀도가 누가 커요? 수은이 더 크죠, 그죠? 수은이 밀도가 더 커요. 몇 배 커요? 13.6배 더 크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물기둥으로 바꿔놓는다면 물기둥은 수은보다 13분의 1만큼 가벼우니까 더 많이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3.6배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76cm에다가 13.6을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약 10.3m가 돼요. 10.3m에 누구를 올린 거야? 물을 올린 거네. 그치? 그래서 이것도 1기압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0.3m H2O도 1기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